네, 반갑습니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인 한마그쌤입니다. 부부 셀프힐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외도 피해자가 믿음을 회복하는, 어떻게 하면 외도 이후에도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지에 관한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가해 외도 피해 배우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앞으로 그를 믿고 살 수 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물을 엎어봤는데 이 사람이 다시 물을 엎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은 외도 후 믿음의 회복에 관한 영상을 함께 할 텐데, 영상의 뒷부분에 무조건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하기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뒷부분까지 함께 하시고 부디 믿음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외도 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을 은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시청하신 시청자분이 외도의 피해 배우자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외도의 피해 배우자인 당신은 천에 염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색은 동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염색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염색하는 천이 아주 넓고 길잖아요. 그래서 천의 한쪽 폭을 잡아주기도 해야 되고, 염색된 천을 넣는 작업에도 동업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염색 공방을 정리하고 염색 스케줄을 짜는 것도 동업자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동업자는 당신과 염색을 함께 하지만 그 동업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요, 염색 공방에서 염료를 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도입니다. 공방에서 염료를 엎어서 염료가 옆으로 튀기면 아름답게 염색된 삶의 천에 그 엎어진 염료가 튀는 거죠. 낭패고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완성된 삶의 천이 못쓰게 되었다고요. 당신의 동업자는 자신이 한 일을, 그 일의 결과를 목격하고 자신도 아연실색합니다. 염료 하나 엎은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었다니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사과하고 다시는 염료를 엎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고 그는 다시 물감을 엎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그가 다시는 그 염료 물감을 엎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두 경우 모두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의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제 그만 믿어라 라는 말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염색을 돕던 그 사람이 피해 배우자인 당신의 믿음을 얻기까지는 믿음이 생겨날 충분한 시간과 주의 깊은 자기 살핌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뢰의 회복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염려들 사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 다니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느 순간 잠시 한눈을 팔면 그전과 같이 또 염려는 엎어지고 염색, 파괴 현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피해 배우자인 당신은 그 동업자의 동업관계를 해지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기 시작한 염색 작품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려면 동업자는 염료를 엎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손 움직임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가해 배우자의 몫이지요. 그러면 자신이 평생의 염색 걸작품을 망가뜨린
이 피해 배우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주목하십시오. 먼저 자신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직시 하셔야 합니다. 엉망이 된 공방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염색이라는 작업도 그만둘 것인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혼이지요. 아니면 숨을 고르고 힘들지만 엉클어진 공방을 다시 정리하고 또 다른 염색 작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바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염색을 계속하기로 했다면 네, 같이 작업하는 동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그에게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외도의 믿음의 회복, 화해가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배우자가 배신한 가해 배우자를 일단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가해 배우자는 믿음을 새롭게 만들 기회를 잡은 거죠. 가해 배우자는 조심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부부의 믿음의 탑을 쌓아 올려야 해요. 서서히 믿음의 키를 키우고 서서히 믿음의 살집을 불려야 합니다. 하루에 하루만큼의 믿음이 쌓입니다. 지루하고 힘들지만 멈추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칼에 한 번쯤은 베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프고 불편하고 네, 칼을 다시 잡는 것이 섬뜩할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서 베인 살의 통증도 어느덧 가시고 새살이 돋아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는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인 곳에 살이 돋아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새살이 돋아나 있었던 거죠.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우리 배인 살에 새살이 돋듯이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사이에 찾아오는 거죠. 네,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가해 배우자가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고요. 부부가 서로 안심하고 마음의 평화가 온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염색 작업장에서 염료통을 이제는 다시 엎지르지 않고 다닐 수 있다고 안심하고 방심한 바로 그때 염료통을 다시 엎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요, 가해 배우자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 네, 그 시기에 수술에 대한 완벽한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다시 염료통을 엎지르면 공방의 문이 닫히고 피해 배우자는 염색 작품 만드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투명성이 두렵지 않고 겁이 나지 않는다면, 완벽하고 완전한 투명성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네, 바로 그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을 요구하는 믿음이 오히려 가해 배우자에게는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가해 배우자가 완벽히 완전히 정직하다면, 또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 부부의 앞날은 열려 있는 거죠. 네, 오늘의 무조건 따라하기입니다. 가해 배우자가 이렇게 투명성의 의지가 완벽히 완전히 세워졌다면, 믿음의 의지가 세워졌다면 피해 배우자의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카톡을 보여달라 하면 그리 해주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GPS 앱을 깔아달라면 그리 해주고,
지출 내역을 보여달라 하면 네, 선뜻 보여주고 인터넷 서핑 타임라인을 달라 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외도의 상대방에게 완전한 절교의 표현을 해달라 하면 네, 그도 그렇게 해주고 요청 때문에 하지 말고 네,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네, 자기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기초 만들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나 믿어달라고 말하는 네, 그 믿음, 다짐이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피해 배우자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가해 배우자의 다짐이나 믿음, 결심은 네, 가치 있는 결심이지만 피해 배우자는 그 결심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심과 의지를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해 배우자가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억울함이 들지 모르지만 네, 명심하시고 주목하십시오. 외도의 회복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며 그 믿음은 100%의 완전함,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네, 가해 배우자는 이런 새로운 믿음의 숙제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은 피해 배우자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해 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의 의심을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루에 하루만큼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믿음을 회복하시고 네, 조화롭고 행복한 부부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네, 빕니다. 고맙습니다.